주말에 빅뉴스 이혜훈 말 안 할 수 없죠. 또 초대 이 새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이거든요. 전화를 한번 쫙 돌렸거든요. 제가 진짜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앞에서는 이혜훈 배신자 막 제명시키고 막 난리 났잖아 어제 막 하는데 실제 물 밑에서는 뭔지 압니까?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뭐 글 열심히 쓰더만 SNS에 내가 한마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안 할 거야? 하잖아. 부럽잖아. 다 알아요. 이거는 이혜훈에 대한 얘기고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에 관해서 이준석의 평론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그 양반이 요런 대연정 내지는 영합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자신감의 발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 좀 돌려봤거든요. 진짜 태극기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인사는 솔직히 어떻게 보냐 했더니 딱 네 글자라잖아. 정치 천재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정치 천재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쪼이니까. 빅뉴스 이혜훈. 아, 네. 말 안 할 수 없죠 또. 네. 근데 우리가 뭐 어쨌든 초대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쪼개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조직 개편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로 했는데 이 예산처가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네. 네. 예전에 이제 DJ 때 있다가 지금 부활됐는데 이 초대 이 새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이거든요. 예. 그 장관으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 쭉 건너서 과거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네. 이혜훈 의원을 지명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파격인데 네. 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에 뉴스 딱 듣자마자. 저는 그 민주당 당적 안 가진 분들이나 심지어 반대파에 계셨던 분들이라도 뭐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려차기를 하려면 자세를 잡고 아, 그쵸. 허리를 돌리고 워밍업. 뒤로 돌려서 다 차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앞을 보고 돌려차기를 하면은 이제 허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은 들었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헌법 존중 TF였어요. 야, 그렇죠. 헌법 존중 TF에서 이제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뭐 해가지고 만약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도 조치를 해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그 헌법 존중 TF의 기준과 기조라면 예훈 장관은 아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비 동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 했던 뭐 내란에 동조했던 행위, 윤석열 석방하라, 뭐 구속 취소, 뭐 헌재 오인 뭐 신중하게 결단하라, 막 이런 거 막 세이브 더 코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 나발 불고 다녔던 거에 대해서 뭔가 그때 내가 미쳤었나 보다. 오판했다. 진짜 죄송하다. 이런 예비 동작이 있고, 그래? 그럼 뭐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뭐 전문성을 살려서 이래봐. 이렇게 되면 사실 방어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예비 동작이 없는 상태로 그냥 돌려차기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나가는 거죠. 야, 헌법 존중 TF에서 그럼 말단 공무원은 뭐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고 장관은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득, 해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필요하다. 네. 자수형이 예리하십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정치적인 노림수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1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색깔론인데 기본소득을 위시한 확장 재정 이런 것들이 퍼주기다, 빨갱이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냉전 시대의 어떤 빨간색 그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특히 영남 쪽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혜훈 씨를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다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 내가 하는 확장 정책 나는 기조가 이러한데 그치. 이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혜훈이라는 이 사람이 TV 토론에도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식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을 기획예산처, 그 기획이 모든 뭐라 그럴까 이거 돈을 기획한다는 거는 곧 정책을 발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엄청 그렇죠.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앉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레드팀처럼 해가지고 한번 해봐. 토론에서 정반합을 한번 이끌어보자 그러면 자신 있어.
해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라고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질식을 시켜버리고 민주당은 우리 내부에서도 이 내각에서조차 셀프로 레드팀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만 진리가 아니라 검토를 한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효과는 있는데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그간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서서 그냥 뭐 자기는 당협위원장이고 이러니까 나오라 그래서 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하던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그쵸. 잡았어. 그쵸. 그리고 그것도 뭐 센터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공수처가 지금 불법을 자행한다시고 뭐 고발한 아마 고발의 명단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소극적인 가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주 중요해졌는데 결국 대통령도 아니 일방적으로 임명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국민들의 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직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너무 어떻게 내란 옹호자를 임명합니까? 이거는 성급한 것 같고 국민의힘 거의 뭐 소금 뿌린 지렁이처럼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 2번 타자 3번 타자 나올까 봐 쫄았어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는 상당히 거두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해운 전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 그리고 사회보험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에요. 복지. 맞아요. KDI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딴 식으로 말을 했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은 그건데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여기랑은 이제 맞는 거죠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졸렬한 반응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할 때 어쨌든 여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공학도 정치공학이지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아주 많은 부분 다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느냐. 아 이거 묘수네. 뭐 이렇게 어렵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도 전반부에 얘기할 때는 눈에 진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 뭐 재정 전문가고 막 이러다가 내란 그거 할 때는 성질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저는 미리 오늘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장해찬조차도 내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이러면서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겠습니까? 진짜 아팠겠어요? 그거 가면 큰일 난다는 판단력이 그렇죠.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분위기에 휩쓸려서 장해찬을 데려갔어야 되나? 아 그러게. 그 지금 그렇게 강경한 장해찬조차도 아,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가지고 아 이거 뭐 아닙니다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고 몸 좀 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기획예산처의 장관을 할 분이 그 정도 판단력이 없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갔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때는 이러 저러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명백한 오판이었고 국민께 사죄합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공직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 이야기 플러스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자, 자기는 당협위원장인 중구 성동 을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있잖아. 시당이 있잖아. 시당이. 그럼 시당이 이 탄핵 반대 전국에서 지네들이 짠 이 반대 전국에서 어디 나와라 뭐 어디 가라 뭐 얘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자기들끼리 집회 어디 나가라 동원해라 몇 명 데리고 와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까야 돼. 이해훈은 자기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나는 사실 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이익 준다더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안 가? 그래 한 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거 정도는 까줘야지. 그래야 국민의힘이 내랑 정당인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솔깃하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니까 솔깃하네요. 아니, 그런 걸 내놓고 옛날에도 항복할 때 네. 아니 기밀이라도 몇 개 가져와서 항복을 해야지. 맨 입으로 당연하죠. 그냥 나는 이제부터 당연하죠. 이쪽 편입니다. 누가 받아줘?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럼 거네. 자기 진위가 아니었으면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진실해. 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렸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이 또 잊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이해훈은 나름 좀 친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제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저는 분명히 부재중 8통 드렸어요. 저는 여덟 통이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니까 전화 받아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연합뉴스랑 몇 개 골라 받으시더라고요. 뭐 중앙일보도 받으시고. 아무튼 네. 근데 제가 이혼은 좀 옛날에 2017년 그 바른정당 대표하고 이제 탈당할 때부터 알았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거는 저도 제가 이분을 봤을 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껍빛단 리는 맞아요. 원래 그때부터도
기회주의 성향이 있어요. 네, 출세지향적이고. 네. 근데 다만 이분이 일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만나보면 과자를 먹으면서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무슨 말하는지 안 들려. 인신공격은 아니니까. 네. 그냥 과자를 먹었다. 우고 하면서. 팩트? 네. 근데 이분이 일은 잘하시고 저는 이제 청문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근데 의외로 지금 야당이 막 국민의힘이 잡아 죽일 것 같죠. 의외로 민주당만 단돌이 되면 야당에서 공격이 의외로 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왜 그래요? 이분이 정보위원장 하신 거 까먹으셨죠 지금. 맞다 그랬었지. 그 서해 공무원 맞아. 이 상임위원장 중에 네. 정보위원장을 원래 이분이 갈 수 있는 그 캐파가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그때 이제 3선 중에 고르다가 여성 뭐 할당하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는 그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정보통이나 네. 예를 들면 정보위원장들이 보통은 네. 전공이 경제학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더 가까운 행정이나 이쪽이지. 네. 근데 정보위원장을 가셨거든. 오호. 그래서 정보위원장 하면서 이혜훈 의원이 수많은 정보를 받게 돼 있죠. 네. 근데 의원들이 보통 제일 관심 있는 게 자기 동료들의 재산과 아들들의 직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정보위원장 올라오면 별 정보 다 들어와요. 그렇죠. 네, 다 들어와요. 네.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하는 거 봤죠? 네. 네, 아버지 의원실에 전화였고 저기 누구 인도네시아에서 누구 오시는데 하나 누구 만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국정원에서 하는 가장 하급 일이야.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 예. 그건 막 블랙이온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경제안보팀에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나름 그 고퀄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캐려고 그렇게 난리인 거야. 1, 2급 비치 인가증을 들고 그렇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네. 모았을 거다. 네, 정보위원장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지금이야 이제 못 본다지만 그럼 정보위원장들이 예를 들면 봤던 거 물론 비치인가를 바깥으로 빼는 건 문제지만 내 뇌리에 박힌 건 어떡합니까? 네. 뇌리에 박힌 기억이 박혀 있는 거를. 그리고 그렇죠. 박혀 있는 걸 메모장에 옮겨놨으면 어떡해.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한번 쫙 돌렸거든요. 네. 야,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진짜 국민의힘 쪽 이제 얘기를 돌렸잖아요. 네. 앞에서는 이혜훈 배신자 막 제명시키고 난리 났잖아 어제 막 하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뭔지 압니까?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소금 뿌린 지렁이. 아니 저기 주진우 의원 있죠. 나도 주진우. 가고 싶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뭐 글 열심히 쓰더만 SNS에. 내가 한마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안 할 거야? 하잖아. 부럽잖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상병 피의자에서 빼주고 여러모로 안 할 거야?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제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들 하는 말 정말 미운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오늘은 더더욱 밉대요. 왜 이렇게 우리를 숨통까지 쪼아서 사람을 흔드냐. 아니 그게 제가 진짜 이제 조금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불쌍해요. 그 보수 지지층 눈탱이 방탱이가 이미 돼 있어요. 눈탱이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거를 자꾸 국민의힘이 사기를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국민들한테 목소리를 들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호는 없어 그 자리에. 아니 추경호가 아니라 저기 조호영은 없어.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탈당 안 한다고요. 자기들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잘한다 하면서 막 그 사기를 치는데 정작 자기네 당 출신 그 부의장은 워라밸 챙기로 집에 갔어. 네. 자기 있으면 사회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싸워야지. 당신들은 막 마음 졸이면서 막 24시간 수고했다 그러는데 정작 의원들은 자기들도 안 듣는 얘기를 당신들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숙연해져. 그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러나 다른 영상 보니까 무슨 집회 가가지고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차이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옷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좀 너무하잖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진짜. 근데 굉장히 천재적인 해명을 하더라고. 조호영 부의장이 맞아요. 이런 의회주의. 위헌적인 이런 거에 난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갔다. 네. 이야. 아니 가서 협조 안 하면 돼요. 가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은 무슨 동지 의식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전 이혜훈 전 의원님도
그걸 준다고 받는 것도 신기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탕평 그 뭐 인사 정책 인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묘수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고 그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도 뭐 탈당을 하든지 이런 정당은 더 이상 난 같이 못하겠다 하든지. 근데 그 전날까지도 뭐 당협위원장 유지하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뭐 축사를 주고받니 많이 뭐 이러고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원래 뭐냐면 제가 당협 취재를 했는데 오늘이 그 중구 성동갑이잖아요. 네. 29일 오늘 오후 4시에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몇몇 분들이 당협에 강연이 예정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 당협에 오늘 오후 4시에 아까 3시간 전에 그 빠개졌는데 제가 오늘 전화해 보니까 그 강연에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니 갔으면 같이 취소 문자를 왜 안 보내? 아, 연락도 안 했대요? 뭐야? 그냥 야만 도주한 거야. 와. 그게 그런 건 누가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잡주 저 잡주 둘 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뭐 올라갈 줄 모르니까 이거 떨어지더라도 갖고 있고 한쪽 안 버린다.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이 대기획예산처의 장관이 되실 분이 올라간다 싶으면 하나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잡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걸 다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국민들이 청문회 때 봤더니 불성실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 아직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혀 그러면 낙마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당 시켜줍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시켜주죠. 이미 끝이야.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강변 잘 보세요. 제가 이의원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500만 원 걸 수 있어요. 이혜은 의원이 바로 사과해. 바로. 바로 사과하고 지금 그 배수진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아예 불사른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가 됐어요. 아예 그냥 섬에 있어. 섬에. 잔도가 없어요. 예. 이분이 또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아주 현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저기 조상 묘도 판다.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뭐 철학 다 버리고. 근데 사실은 있겠죠. 보통 조상묘는 안 파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상묘도 파는구나 하고 저는 정강훈 옆에서 그 얘기했어. 정강훈 옆에서. 조상묘도 파는 모양이네. 이러면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혜은 후보자가 내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반성의 진정성 보여주는 거 오케이. 그 이제 청문회에서 나오겠죠. 확장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들,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 그리고 경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합성 등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이거는 이혜은에 대한 얘기고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혜은 후보를 지명했다 보세요? 그거는 대선 때부터 보여주시던 모습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도 보수 확장. 네, 뭐 조갑재, 정규재 이 두 기자 출신 원로들 만나고, 뭐 중도 보수로 우리는 간다고 하고, 뭐 그런 이런저런 행보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허은하 의원도 입당하고, 김용남 의원도 입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묘수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수. 그렇죠. 원래 묘수가 위험한 수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했던 사례가 뭐 별로 없습니다. 없죠.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예전에 남경필 지사 있지 않습니까? 전기사. 그때 성공했거든요. 대연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죠. 뭐 소연정이지만 정무부지사 어쨌든 민주당 인사들 이렇게 임명하고 근데 그게 단지 인사 2명을 민주당 사람들로 임명한 게 아니라 당대당 협상이었어요. 그때 막 김부겸 총리나 그 실무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음이 없게 실제로 일이 되게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작동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끄러운 잡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다시 정치력의 관건인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요거에 관해서 이준석의 평론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가만히 정직한 얘기였어. 오늘 장도 탑니다. 그 양반이 그 요런 대연정 내지는 영합정부에 대해서 과거에 그 우리 정치사에서는 정권 말기에 그렇죠. 극약 처방 내지는 그렇죠. 레임덕 오면 레임덕이 왔을 때 그걸 하는 건데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신감의 발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위기에 몰려가지고 아, 맞아요.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하는 연합정부 정책은 아니에요. 뭐 거기서 약간 이준석도 뭐 생각이 있나? 나도 좀 뭐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던 거에 이제 연장선인데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있다. 맞아요. 조갑재홍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약간 갈아타는가 했더니만 요새는 또 한동훈 쪽으로 완전히 또 조갑재홍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중도 합리 보수 약간 이런 식으로 좋은 말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인데 글자는 그렇듯 하잖아요. 그쵸. 중도 합리 보수 뭐 이런 거 실용주의.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였네. 예, 여기에 한동훈이 싹 서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지금. 의외로 제가 오늘 전화 좀 돌려봤거든요. 저는 이제 돌려가 진짜 태극기 같은 사람도 있죠. 제가 당에 10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인사는 솔직히 제가 이제 친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욕을 하려면 해라. 근데 나는 진심을 좀 듣고 싶다. 솔직히 이 인사는 어떻게 보냐 이게 뭐 바보 같은 거냐 베팅한 거냐 아니면 뭐냐 했더니 딱 네 글자 하더라고. 그 사람들 입에서 태극기 입에서 정치 천재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정치 천재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쪼이니까. 몸 쪼이거든. 근데 예. 이준석 대표가 저 논평이 입장이 도드라지는 이유가 예. 사실 국민의힘도 저렇게 아까 전에 표현을 자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소금 뿌린 질문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대승적으로 우리 당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같이 이제 국정운영의 뭐 일원으로서 그렇죠. 쓴다고 하시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확장대적 이런 거 비판적인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이라든가 우리 쪽 의견도 들어가면서 국정운영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대인배 같잖아요, 되게. 그렇죠.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넌 배신자다, 부역이다, 뭐 친일파냐 이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3시간 만에 최고 열하고 후다닥 막 자르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직 답변 못 받았는데 저거 윤리 거쳐야 돼요. 제명 조치는 당연하죠. 당원 단계 윤리를 거쳐야지. 소송하면 이긴다니까 저거. 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직을 면직하는 거는 최고위가 가능해요. 너 사무총장 그만둬, 사무부총장 그만둬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명 조치는 달라요. 그것도 뭐 유선으로 회의했다면서요 저거를 네. 전화로. 네. 저것도 사실 그 회의 위반인데 네. 의견을 모았다 해도 윤리 제소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무망한 게 대선 후보 뽑을 때도 새벽 3시에 뽑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 그렇죠. 규정, 네. 룰, 뭐 법도, 도의, 원칙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참 공허하니까 지금 뭐 차선이고 계단이고 뭐 대문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냥 뭐 때려 맞추듯이 하는 네. 건데 뭐 열받으면 그냥 불도저 밉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하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유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2번 타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되거든.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찬겨울에 지금 네. 굉장히 버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봐도 그렇고 다음 총선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당연하죠. 나의 정치적인 커리어가 끝나게 생겼어. 아 그럼 저걸 뭐 이제 다 난가? 다음 난가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해수부 장관을 그죠. 조경태 의원을 네. 닮은 게. 솔직히 말하면 조경태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조경태 의원이 뭐 해부 장관 이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해운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안 해요. 왜냐면 이분은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했고 그쵸. 적어도 공화국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 아닐 거라고. 근데 본인이 그걸 알 거예요. 내가 이해운처럼 뭐 탄핵 반대 집회 가지는 않았지 그래도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거라고요. 생각했죠. 예. 속으로 이럴 걸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지? 나는 좀 더 쉽게 갔어. 내가 1번이었어야지. 난 그러니까 쿠션이 돼줬을 텐데. 이거 근데 국민의힘이 이 시그널을 제가 네. 정치천재랑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바둑으로 보면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수를 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혈맥을 잡은 게 왜 아프냐면 지금 이 시점에 보세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 내지는 네. 당협위원장들은 선거를 이긴다 생각할 것 같아요? 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다 생각하죠. 근데 당에서는 어떤 거냐면 진짜 어디 길가에 어디 쓰레기통 있죠. 길가에 지금 놔두는 콜라 캔처럼 발로 뻥뻥 차고 있어. 특히 장동혁 체제에서는 오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이해운 의원 그리고 그쵸. 지금 이제 장치 안 한다지만 뭐 지상욱 의원 예전에 유승민계 다 유승민계 쪽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김선동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요 약간 개파석이 옅은 그러니까 약간은
국민의힘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 있죠. 개혁보수라 지칭되는 이 사람들 영원히 정치 못해요 사실상. 지금 이 체제에서 공천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혜원 인사에 대해 가지고 다 논평하는 논조가 그거더라고요. 네.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망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어차피 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혜원이라는 보수 인사를 딱 앉혀버리면 희석이 된다 이거지. 망해도 당신네도 사람 그죠.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네. 이래가지고 호소합의 세워서 그 음모론.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바보 같은 이혜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멍청한 배신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정말 거꾸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 그걸 왜 경제정책이 망하리라고 전제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적대 세력이 어딘가. 적대 세력이 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뭐 일배 뭐 그기만 있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60대에도 그 자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있는 나의 자산, 부동산, 뭐 나의 주식 자산 이거에만 오로지 몰두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특히 경제 채널들 들어가면은 거기 댓글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비난 일색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니 확장 정책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많이 그렇죠. 불려가지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거 좀 있으면 금리 올리면 부동산 다 자살할 건데 막 떠들어 나라 망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적대 세력이에요. 그 댓글들 보면 좌파를 지지한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맞아요. 나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라고 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40%나 국민의힘의 표가 갔던 원동력이 여기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적대 세력조차도 우리가 무슨 뭐 진보 정권이라 해가지고 무지성으로 막 패러다임 잡았고 하는 거 아니다. 당신네들 얘기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성과를 내버리잖아요. 국민의힘은 기대 세력이 1배밖에 없어진다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지금도 사실 저는 사실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아까 바둑의 비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뭐 돌을 잘못 놓을 때도 있지만 바둑을 두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이 자꾸 알까기를 한다고 그거를 바둑을 두질 않아요. 판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로 나가자. 뭐 뭔가 수가 있어야 될까요? 수가. 그쵸. 그리고 뭐 이게 우리 뭐 틀렸다고 할 거면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그 단계 이런 얘기만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환율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얘기하면 약간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냥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왜냐면 트럼프한테 이걸 맞아가지고 네. 200억 불씩 줘야 되잖아. 그죠. 200억 불씩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 보증락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업이나 국가나 이 외환을 계속 쥐고 있게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게 평시가 아니니까 멀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맞은 국가들 보면 다 환율이 다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럼 뭐 이창용 은행장의 뭐 메시지를 비판하는 건 모르겠는데 경제정책 잘못해서 환율 엉망진창이라고 해버리면 토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쵸. 그쵸. 다른 외부 변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하냐?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대안이 없거든. 그냥 맨날 이래요. 한 2, 3월쯤 되면 이사철이니까 너희들 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교재실 내고 있는데. 아니 뭐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말씀 죄송한데 우리 겨울날들께서 하은기 조국당 아님? 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많이 약간 당황- 조국당처럼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네. 한번 짚어드리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많이 놀랍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예. 예, 우리 오키도키님이 네. 저 변호사님 똑똑하시다. 아하. 고맙습니다. 강성 변호사. 아이고 이것도 역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약한 고리가 많이 만들어있어요. 국민의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지금 당무감사 끝났거든요 이번에. 네. 인재 발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들 험지 막 수도권 험지 은평 뭐 저기 강북 뭐 이런데 중랑 이런데 펄펄 떨고 있어. 사실 거기 되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안 되죠. 근데 거기는 후려쳐. 대구는 막 이렇게 해주고 대구 경북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계속 잘한다고 해주고 아니 이런 데는
추워 죽겠는데 후려치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손난로 가지고 쓱 와서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보라. 누가 안 갑니까 그거를. 그럼. 대구 경북은 지금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나 있어요. 오늘 뭐 추경호 또 뭐 대구 네. 뭐 시장 나간다 했다며. 우리가 꽃감 단지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온갖 사람들이 와서 대구 이렇게 쌓고 네. 막 이게 무슨 낙동강 방송도 아니고 말이야. 왜 자꾸 여기 뒤에 와서 숨으려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치 천재라는 거를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단어를 야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말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대편에 있는 지금 아퍼짓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근데 적인데 진짜 이재명 너무한다 진짜 씨. 아주 우리를 질식해 죽여라 죽여. 근데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에 제가 정말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제명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적을 남겨놓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그렇죠. 내각에 들어갔어. 그렇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막 민주당 인사들이 막 뭐 얘기하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이혜훈이 그렇죠. 존재감을 뽐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뭘 하면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그렇게 정치 철학과 뭐 신념과 대한민국의 옳은 방향이 있다면은 그걸 의원 통해서 실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배신자고 찍어놓을 거 뭐야. 그 아까운 통로를 안 그래도 의석수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네. 그 귀한 통로를 갖다 가둬 차놓고 뭐 무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차라리 이혼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 사실 당이 아무 질서도 없고 아노미 상태예요. 아노미 상태. 원래 안 되는 집안이 예. 내부 질투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큰아들이라도 서울 보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야 왜 너만 서울에서 임마 명동거리 다니는 거야? 너도 내려와서 농사지어 임마. 이런 아니, 말.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정책을 하면 그것도 막 빨갱이라고 막 욕을 해. 네. 또 이혜훈이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앉히니까 또 뭐 이상한 정치적 의도를 막 폄하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이 경제 정책은 어느 라인을 타도 욕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계인한테 정치를 맡겨야 돼? 뭘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욕만 해. 대안을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 목적입니다. 다시 봐도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게 목표인 거지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대로 끌고 갈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철학과 이념과 의사가 있다면은 통로를 활용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정권이 있든지 없든지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뭐 자유 뭐 시장 경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으로 옳게 끌고 가도록 이 상황에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건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권을 욕먹여가지고 다음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생각에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니, 지난주에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야 역사에 남는다 이제 우리 시작한다 이랬거든요. 잘했잖아요. 반나절 갔습니다. 그러니까 밤샌 게 다 날아갔어요.